에서 그 공개 화요 모임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부터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OS에서 CEO를 맡고 있는 최영환입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국내외에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그 중요한 뉴스 중심으로 해서 그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이해하기는 쉽게 제가 잘 설명을 하니까요.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이랬는데요.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승을 했던 이유는 그 러시아에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랑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해가지고 법안을 만드는 걸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걸로 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아마 러시아에서 규제가 입법이 될 것 같고요. 규제 입법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그 중국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비슷하게 자금 세탁 방지법, 그 다음에 고객 정보 파악하는 이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입법이 될 것 같고요. 러시아도. 그 중국은 이 문제 두 가지 때문에 현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자체를 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OK 코인이나 BTC 차이나나 비트코인,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세탁 하는 혐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자체를 출금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요. 러시아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현재 러시아는 그 가상화폐를 쓰게 되면 4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아마 2018년부터는 규제로 가면서 실제 비트코인을 일정 정도 합법화하는 형태로 아마 진행될 거로 예상이 돼서 그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 이유가 그 러시아의 규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1200불을 오늘 보면 1200불을 넘었습니다. 다시 넘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떨어진 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었는데 비트 파이넥스라고 하는 그 거래소에서 그 웰스파고나 그 다음에 대만계 4개 은행이 계좌를 동결을 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좌 동결을 시키면서 실제로 계좌를 인출할 수 없게 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좀 하락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비트 파이넥스라고 하는 데가 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계좌 동결이 되면서 비트 파이넥스가 이제 고발하고 이 은행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영업방해로 고발했는데 11일 날 또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하면서 사실 은행들이랑 협상하고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고요. 아마 그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하는 원인 중에는 이제 거시경제 자체가 불안하고 일단 미국의 그 경제 자체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러면서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기대감이 이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의 그 가격을 상승을 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 주까지 얘기했던 하드포크 이슈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슈는 사라진 상태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가격은 오를 것 같습니다.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 다음에 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그 전체, 가상화폐 전체에 대한 마켓 캡입니다. 저기 5빌리언, 그러니까 한 6, 7빌리언에서 지금 올라간 게 보면 25, 30빌리언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2016년도부터 이게 2년 동안에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마켓캡이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200불로 오른 것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자세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그 가치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2017년도부터 쭉 본 거고요. 2017년도 초에 뭐, 2빌리언 조금 넘었는데, 지금 뭐 10빌리언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알트코인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뭐 서서히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들은 뭐 4배, 2배 막 이렇게 많이 뛰었죠. 올해 들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인별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할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 해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것까지 이제 쭉 해서 보여줬는데, 해시 파워가 지금 최대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가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48달러에서 5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해시 파워도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채굴을 하는데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그 작용에 의해서 가격도 같이 또 상승하는 그 선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원래 하기로 했었거든요. POW를 계속 지속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2억 3천만 개로 이제 딱 고정시키는 걸로 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드포크를 한다고 합니다. 하드포크를 하고 500만 블록당 20%씩 줄인다고 합니다. 그 보상해 주는 것들을 그 뭐 500만 블록당 20%씩 계속 줄이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더 이상 채굴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아마 클래식은 그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걸로 보이고요. 이더리움은 8월 달에 POS 코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비탈릭이. 그러면서 이제 POS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POS로 넘어갈 때는 글쎄요, 8월 달에 코드 공개하니까 아마도 내년 정도에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10불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라이트코인이 세그위트로 해서 이제 변환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 75%가 넘어가면 세그위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75% 넘어가는 게 2주간 지속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2주간 지속이 되면 세그위트로 해서 소프트 포크로 아예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소프트 포크가 라이트코인에서 일어날 것 같고요. 그 영향 때문에 사실 라이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뛰었고 아마 포크가 되고 나면 더 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그위트에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쓸 수 있는, 코드를 쓸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블록 사이즈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서 아마 코인의 가치는 이거 뭐 상당히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라이트 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세그위트를 채용해 가지고 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스코인이나 뭐 여러 코인들이
현재 세그위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네로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러니까 하드포크를 했는데 블럭당 메가수를 0.3메가 정도로 올리는 걸로 해서 모네로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양의 트랜지션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모네로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 같은 경우도 뭐 저번에 PG사랑 연동이 돼가지고 상당히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는 크라켄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등재가 돼가지고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크라켄은 원래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허가가 안 나니까 유로 위주로 이제 주로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US 달러로도 거래가 되고 있고 엔화로도 거래가 됩니다. 여기는 주로 비트코인만 취급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이번에 대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대시가 포함이 되면서 대시 가격도 따라서 같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어디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더니 43% 정도가 1시간이 지나도 컨펌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43% 정도가 거래량의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43% 정도가 1시간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내봤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보내보고 이래봤는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 한 5시간, 6시간 뭐 이 정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 보면 아마 이게 일상적으로 계속 세그위트로 소프트포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올해 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비트풀이라고 하는 원래는 채굴하는 풀인데요. 여기에 비트풀이가 이제 상당히 투자를 좀 많이 받고 그러면서 비트풀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여러 개의 회사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데요. IDC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한 9군데 IDC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도입하는 걸 가지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7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CEO가 발표를 했고요. CEO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차원에서의 도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보면 이보트나 뭐 이런 그러니까 투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을 연구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요번 거는 비트풀이랑 해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정부의 공공 데이터 전체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프로젝트로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트풀이는 여기 말고도 이제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저 밑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토지 대장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지아 공화국에는 비트풀이가 IDC를 거기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채굴풀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토지 대장을 조지아 공화국의 토지 대장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4,400만 정도 됩니다. 4,400만 정도 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2,052달러입니다. 이게 2016년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보다 좀 낮죠. 낮고 요 밑에 있는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러시아로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됐고 그런데 어쨌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일 날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 자체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규모는 아마 상당히 클 것으로 아마 지금까지 계약됐던 어떤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부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아마 계약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또 특히 여자들이 이쁘다는 걸로 상당히 많이 그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죠. 이게 이렇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이고 이게 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바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합니다. 길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쭉 다니고 있고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많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정부가 요번에 이란에 투자하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암호화 화폐를 이용해서 투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정부가 실제로 이란에 투자하는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로선.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은행에서 여기다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껄끄러운 상태였는데 이것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자산 계정으로 해서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웨덴에 있는 뭐 여러 투자사들이 테헤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벤처기업들에 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암호화폐 자체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자산 계정으로 잡아서 마치 은행 계정을 가진 것처럼 해서 이란에서 그런 계정을 하나 트고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금융제재, 미국의 금융제재를 좀 피해가는 형태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스웨덴 정부에선 추진을 하고 이제 진행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는 나라가 이란 말고도 뭐 북한도 있고 뭐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이런 방법이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화폐 개혁을 하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다른 나라의 거래소에 비해 한 30% 정도가 더 비쌌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인도가. 그러면서 인도 안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암호화폐위원회라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기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가격 자체도 더 30% 이상씩 인플레이션이 붙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요. 중앙은행이랑 인도 내각이 주축이 돼서 구성을 했고요. 재무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서고요. 세금 걷는 부서인데 거기가 주도를 해서 지난주에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 위원회에서는 규제안에 대한 마련, 그 다음에 돈 세탁 방지와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들을 전 세계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7월 달 정도에 보고서로 낸다고 합니다. 내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 내에도 보면 이 비트코인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뭐 지갑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뭐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들이 이제 디지털 에셋 앤 블록체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자체적으로 규제안을 자기네 스스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 재단을 만들었고요. 이 재단이 정부에서 만든 이 위원회에 같이 아마 들어가서 규제안을 같이 입법 만드는 거를 같이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하면서 지급수단으로서의 합법화가 아마
내년이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단신인데 저게 먼저 나왔네요.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뉘어서 양분이 돼서 블록체인 개발하는데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랑 그 다음에 SK CNC가 양분돼서 블록체인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같은 날, 그러니까 4월 6일 날 그 삼성 SDS가 따로 자기네 그 레저, 그러니까 원장에 대한 그 발표를 4월 6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키사 중심으로 한 그 오픈 포럼, 그러니까 블록체인 오픈 포럼이라고 하는 게 4월 6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 그 위원장은 또 SK CNC 전무가 맞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두 대기업이 좀 같은 날 발표하고 같은 날 이렇게 하면서 내용도 비슷합니다. 뭐 전자문서 확인 서비스, 뭐 아이디 인증, 그 다음에 지급 결제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뭐 삼성은 그 레저라고 넥스 레저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픈소스는 아직 아니고요. 근데 어떤 걸로 개발했는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넥스 레저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기업용 블록체인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그 문서, 그러니까 문서라든가 아니면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시값을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려서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스탬펄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API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서 그 진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웃룩에도 제공을 하고요. 이메일에 뭐 첨부 문서를 붙여서 보내면 그게 진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 스탬펄이라고 하는 데는 API가 오픈 API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다가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가져다 쓰는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오피스에 먼저 접목을 시키고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잠깐 이 회사를 잠깐 보여드리면 한글로 그냥 번역해 놓은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증 선두주자라고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대부분의 그 하는 게 내용이 그러니까 뭐 스탬프 같은 그런 서비스입니다. API가 다 공개되어 있고 스탬프처럼 뭐 그 문서에 대한 그 진본 확인, 그 다음에 아이디 확인,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꽤 그 오래된 회사고요. 에스토니아의 아이디 통합하는 것도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것들을 가져다가 많이들 지금 현재 많은 나라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아마도 여기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시값을 올려서 검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가 아마 전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들은 다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가격이 비트코인은 1209달러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50불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나머지들도 보면 대치도 많이 올랐고요. 라이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뭐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